안녕하세요. 화인 스캔들에 대한 관심들이 아직도 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끝난 뒤에도 많은 여운이 남는 드라마입니다. 자, 2화 전체적인 줄거리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는 서도윤이 주혁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화인과의 경호원으로 입성했는데요. 이 이야기 원시작점이 주혁이인데 너무 간과한 것 같아서 주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관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화인과 스캔들의 2화는 긴장감 넘치는 전개와 캐릭터 간의 복잡한 관계를 중심으로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김하늘이 연기하는 오한수와 정지훈이 연기하는 서도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기부금 모금 파티가 한창인 가운데 오한수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유엔 친선 대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전쟁 피해 여성과 아동을 돕기 위한 기부금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청중들은 그녀의 연설에 감동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오한수는 남편 용국과 테라가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용국은 테라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속삭이며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분위기를 감지한 오한수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마음을 다잡고 태연하게 사람들 앞에 서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눕니다. 그녀의 내면은 혼란스럽고 상처받았지만 외부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파티의 마지막 순간까지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오한수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파티를 마무리합니다. 이 장면은 오한수의 강인한 성격과 내면의 갈등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 갑자기 총성이 울리며 오한수는 피격을 당하게 됩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지고 경호원 서도윤은 재빠르게 오한수를 보호하며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서도윤은 오한수를 구하며 그녀의 상처를 확인하고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며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2화는 오한수와 서도윤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김하늘과 정지훈의 연기력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앞으로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화인과 스캔들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여기서 서도윤은 왜 오한수를 구하게 되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서도윤은 경찰대 출신의 뛰어난 무술 실력을 가진 경호원으로 오한수를 구하게 된 이유는 국제범죄단체 SISI의 테러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도윤은 친구 주혁의 죽음을 조사하던 중 오한수를 구하게 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도윤은 오한수를 지키면서 그녀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되고 그녀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도윤은 왜 주혁의 죽음을 조사하고 있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도윤은 절친한 친구 주혁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의심을 품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주혁은 화인과 그룹의 비리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도윤은 친구의 죽음 뒤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화인과 그룹에 접근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오한수를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혁의 죽음과 관련하여 도윤은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을까요? 주혁은 화인과 그룹의 비리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인과 그룹의 불법 자금 세탁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12. 주혁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화인과 그룹의 비리를 은폐하려는 음모의 일환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도윤은 친구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화인과 그룹에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주혁이 불법 자금 세탁과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있었는지 살펴보면 주혁은 화인과 그룹의 불법 자금 세탁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와의 접촉을 통해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인과 그룹의 재무 기록을 분석하고 비밀리에 거래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며 이를 통해 불법 자금 세탁의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혁은 화인과 그룹의 내부 문서와 이메일을 해킹하여 중요한 정보를 얻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화인과 그룹의 비리를 폭로하려고 했습니다. 주혁의 내부 고발자와의 접촉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면 주혁은 화인과 그룹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와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그는 고발자와의 만남을 위해 여러 차례 은밀한 장소에서 회의를 가졌으며 이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주혁은 고발자로부터 화인과 그룹의 불법 자금 세탁과 관련된 문서와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화인과 그룹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고발자와 주혁은 어떤 정보를 교환했는지 보자면 주혁은 내부 고발자로부터 화인과 그룹의 불법 자금 세탁과 관련된 문서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비밀리에 만남을 가지며 화인과 그룹의 재무 기록과 비밀 거래 내역을 교환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주혁에게 제공한 증거들은 무엇이 있었냐면 내부 고발자는 주혁에게 화인과 그룹의 불법 자금 세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이 증거들에는 화인과 그룹의 비밀 재무 기록,
불법 거래 내역, 그리고 자금 세탁과 관련된 이메일 및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혁이 내부 고발자로부터 받은 증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보면 주혁이 내부 고발자로부터 받은 증거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화인가 그룹의 비밀 재무 기록과 불법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화인가 그룹의 불법 자금 세탁과 관련된 핵심적인 정보를 담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그룹의 비리를 폭로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주혁이 화인가 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주혁이 화인가 그룹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증거들을 사용했냐면 주혁은 화인가 그룹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내부 고발자로부터 받은 비밀 재무 기록과 불법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화인가 그룹의 불법 자금 세탁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주혁은 이 증거들을 언론에 제공하여 화인가 그룹의 비리를 공개하려고 했습니다. 주혁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화인가 그룹의 불법 행위를 폭로하려고 했지만 이로 인해 그의 목숨이 위협받게 되었고 결국 그는 이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서도윤은 주혁의 죽음에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화인가에 접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드라마의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용국과 테라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보고 싶었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